안녕하세요, 규영입니다. 오늘은 인생 좀 잘 풀리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저녁에 뭐 저녁을 뭐 밥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누구랑 만나서 치킨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어디 뭐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이제 뭐 헬스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이제 인생이라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럼 그 인생을 잘 살려면 사실 선택을 하나하나 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선택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뇌에 대해 알아야 되냐?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사실 우리 머리잖아요. 근데 머리 안에 있는 게 뇌니까. 근데 우리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뇌가 참 좀 특이해요. 이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쓸 수 있는 이 시간이. 근데 뇌에도 똑같이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뇌 자체도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오면은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피곤하니까. 뭐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회의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오면은 집에 와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응. 내가 이미 하루에 뇌에서 쓸 수 있는 양을 많이 써서 그래요.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뇌 자체가 이제 우리 뇌가 에너지를 쓰는데, 아침에 왜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이나 이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아침 시간에 이제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해서 뭐 이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독서를 하든지, 그 변호사 그 나는 4시 30분에 이제 일어나서 하신다는 그 변호사 유명하신 분도 이제 아침 시간에 주로 활용하셨는데, 그게 이제 뇌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루에 100을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회사를 간다. 그럼 이제 회사에서 좀 쓰고 올 거 아니에요. 응. 뭐 중요한 얘기를 하든, 아니 그냥 일반 단순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제 에너지를 쓰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게 그 미라클 모닝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유명한 자기계발서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이유가, 저는 과학적인 이유를 좀 알았어요. 예. 사실 그냥 납득은 안 갔거든요. 이거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가 이득이 돼? 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잠깐 운동하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독서를 하거나, 이거 자체가 이제 뇌의 온전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의지력도 좋고, 그 다음에 상환 대처 능력이 이제 가장 좋다고 해요. 아침 시간에. 왜냐면 뇌 에너지를 안 썼으니까. 응. 만땅 이렇게 에너지 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에너지를 팍팍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아침 시간에 활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아니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셔야 될 거는, 우리 뇌가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좀 정해져 있다. 응. 근데 기왕이면 아침 시간에 좀 더 내가 뭐 꼭 해야 된다는 일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침에 좀 집중적으로 좀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좋다. 라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우리 인간이 옛날부터 이렇게 진화를 해오면서 그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응.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요. 근데 차 운전할 때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이제 뭐 주변 신경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가 뭘 봐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순간에 뭐 신호등 뭐 켜야 되는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할 때 이렇게 집에 걸어가면 좀 음악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도, 내가 뭐 집 가는 길을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그냥 가요. 음.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이 좀 진화해 오면서
이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저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단순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순화가 제가 그랬잖아요. 에너지는 처음에 그 우리가 양이 정해져 있는데 단순화하는 것도 이제 단순 선택도 이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그 세계 유명한 부자인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 이제 하루 루틴이나 이런 게 딱 일정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먹는 거 이제 뭐 요일별 뭐 먹는 게 똑같고 똑같은 차를 운전해서 이제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왜 그 마틴 주커버 그 페이스북 창업자 한 그분도 맨날 옷 똑같은 거 입고 스티븐 잡스 룩도 맨날 그 유명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선택을 최대한 안 한 거예요. 단순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를 최대한으로 적게 해놓은 거예요. 응. 왜 적게 쓰도록 한 거냐. 결국에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워렌 버핏이라면 이제 투자 결정을 할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아껴놨던 에너지를 전부 다 쓰려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나의 온전한 에너지를 다 발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자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성공한 사람들이나 옷이나 그런 것도 그냥 진짜 편하게 입고 다니고 뭐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정리하는 데라는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한다면 어쨌든 에너지를 적게 써서 다른 곳에 이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예시가 내가 쓰는 물건 있죠. 네. 뭐 핸드폰, 마스크,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안경 쓰니까 뭐 안경 이런 것들이 두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래요. 응. 그러니까 내가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는 자리를 일정하게 다 만들어 놓으래요. 응.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루틴으로 만들어서 습관으로 만들면 이제 그런 사소한 거 하나에도 이제 에너지를 안 쓴다 이거죠. 그럼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리한테 실생활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머릿속이 이제 정리되면 크게 쓰지 않아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말이 긴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머릿속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을 이제 계획을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뭐 이제 아침 조회할 때 뭐 어떤 이제 어떤 걸 얘기할지 이런 거 쭉 써놓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이제 어떤 업무 하고 뭐 그다음에 오후에는 어떤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소모한대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메모를 하는 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쓰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다이어리를 쓰면 그냥, 그냥 계획표 짜서 하는가 보다. 아니면 그냥, 다이어리 저거 왜 써? 귀찮게. 저는 이런 생각이었거든. 다이어리 안 쓰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 다이어리 살라고 다이어리 지금 쓰려고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이 플랜드 C 다이어리. 요즘 한참 유행한다는 그 다이어리인데. 아무튼.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 게 그런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이제 그 에너지를 아끼려고. 선택을 나중에 더 잘하려고. 응.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그래서 다이어리에 미리 내가 할 거를 써놓고, 그의 시간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대로 실천하면 단순하게 가능하니까. 응. 그래서 머릿속을 비우면, 아니, 머릿속을 비우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서 내가,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고, 아니면 중요한 선택이나
내가 인생에서 만약에 뭘 해야겠다. 이런 뭐,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을 가져야겠다. 이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리나 아니면은 이제 메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메모를 해서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23년 이제 또 다들 새해 계획 세울 텐데 이제 다이어리 하나 뭐 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버킷리스트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써보시고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네 번째. 자, 저도 이거 좀 많이 고쳐야 되는데 우리 일할 때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끔 일하다가 휴대폰 중간에 살짝씩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양심이 좀 찌리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켜서 유튜브 쇼트 잠깐 보고 아니면 인스타 게시물 같은 거 잠깐 보고 근데 이게 뇌의 에너지 진짜 많이 잡아먹는데요. 왜냐면 이게 생각이 이동만으로도 이게 그 뇌 에너지가 소모가 된대요. 과학적으로. 여기 정리하는 데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뇌가 새로운 것에 이제 쉽게 주의가 끌린대요. 네. 이게 뇌의 주의가 새로운 곳으로 쉽게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면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내가 할 일로 돌아오면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이동만으로도 이제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이 일에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좋은 생각이 떠오르려고 했어요. 응. 근데 내가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집중이 깨져서 그 창조적인 그 생각이 붕괴가 된대요. 정확하게. 예. 창의적인 문제 해결 생각, 창의적 문제 해결 생각 붕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뇌 에너지도 잡아먹고 생각 붕괴도 하니까 그럼 우리가 또 이거를 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핸드폰을 이제 안 쓸 수는 없어. 왜냐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 중요해. 전화도 오고, 메신저도 오고,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 뭐 음악도 듣거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너무 안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핸드폰을 아예 이제 안 보는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응.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어떤 이제 일을 집중한다. 그럼 이제 휴대폰을 이제 일부러 안 보이는 데다 좀 두는 거예요. 아니면 좀 멀리 두던지 서랍에 넣어놓던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이렇게 좀 뒤집어 놓던지. 예. 뭐 핸드폰이 필요한 업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뭐 회사나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책을 읽던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자기 개발을 하든 간에 그런 이제 핸드폰을 다른 데다 두거나 안 보이게끔 두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시간을 좀 확보해 놓으면 좋죠. 내가 뭐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핸드폰을 뭐 비행 모드나 아니면 이제 저 멀리 두고 쓰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집중하고 내 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겠죠. 내 에너지를 잘 쓰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음. 좋은 선택을 하면 인생이 잘 풀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몽상 모드. 인생 잘 풀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자, 이 몽상 모드가 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잠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리하는 데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잠은 이제 그 역행자 쓰신 다청님도 이제 몽상 모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자는 거는 이제 건강에는 좋다라고 그런 거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자는 이제 건강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면을 좀 더 봤어요. 건강에 관련된 거 이제 책이 많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좋냐 선택하는데 뭐가 좋냐 인생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 잘 풀리는데 어떤 선택을 이게 잠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냐 이걸로 봤더니 이 자면서 우리 뇌가 내가 오늘 배운 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나 그런 이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요. 아니면 독서를 해서 책을 봤어. 그럼 그 정보가 다 뇌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 때 이 뇌가 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뇌가 잘 때 이제 우리는 자지만 뇌에서는 이제 그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랑 합쳐지고, 그다음에 그 합쳐진 내용에서 이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음, 그 몰입이라는 황동문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서도 이제 이런 몽상 모드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짧게 자는 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면서 우리 뇌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아니, 정보를 정리를 해주고 이제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게 해주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과 합쳐지게끔. 음. 그래서 잠을 못해도 그 6시간에서 이제 12시간이라고 이렇게 표준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사람마다 자는 시간은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저도 한 하루에 7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자는 시간은 꼭 확보하시는 게 좋다. 음. 잠을 줄여서 우리 뭐 옛날에 시험 기간에 잠 줄여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순 없잖아요. 네. 잠 줄여가면 사실 나이 들수록 피곤하니까 루틴 깨지고 피곤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꼭 좋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잠도 푹 자줘야 뇌에서 좋은 생각도 나오고 그 좋은 생각을 토대로 내가 좀 더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5번째까지 이렇게 마무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하는 내 벽돌 책을 보고 이렇게 인생 잘 풀리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벽돌 책이 500페이지 좀 넘다 보니까 솔직하게 읽는 건 좀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책 내용도 어렵고 읽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벽돌 책이라 그러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런 좋은 내용, 좋은 정보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